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5월엔 이 섹터가 갑니다. 역대 실적 타고 오른다. 외인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 주식 빨리 사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라고 하면은 바로 AI 메모리입니다. AI 메모리 중에서도 이 HBM이라는 이 반도체를 조금 제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 일단 HBM이라고 하면은 좀 점유율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봤을 때 22년, 23년에는 막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24년이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 상승 기류의 제조사에서 과연 SK 하이닉스가 52% 이상을 좀 점유를 하면서 점유율 자체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약간 좀 양대 이렇게 둘이서 경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럼 과연 구매자는 누가 있냐? 구매자는 엔디비아가 58% 절반 이상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자, 근데 25년에 와서는 이 시장 규모 자체가 467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69조 가량, 거의 24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제조사 점유율은 작년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약 62% 가량, 작년에 52%의 점유율을 보이던 SK 하이닉스가 62%더 올랐죠. 자,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는 좀 떨어졌습니다. 42%. 약간 그래도 한 과반 이하? 좀 약간 절반 이하 정도지만 그래도 42% 정도면 이 적은 절대 점유율이 아니었는데 이게 좀 17%까지 좀 떨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디램이라던가 뭐 낸드, 파운드리 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살짝의 소외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요거 하나만 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다. 그럼 이제 구매 점유율이 25년에 와서는 이 엔디비아가 73%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구매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26년이 되고 2030년이 됐을 때는 이것의 이 시장 규모의 467억 달러가 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6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약 32조 달러입니다. 32조 달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조 원. 네, 이거 한국 원화 기준입니다. 원화 기준 32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7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이 23년, 24년, 25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학습용 GPU 시장을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독점을 해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구분을 했을 때 AI 센터 GPU 가속기, AI 가속기 쪽은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대략 80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죠, 독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게 있어요. H100, 그 다음에 H200, 그 다음에 B200. 이런 제품들이 AI 서버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매출액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 HBM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지를 알아야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이제 AI GPU 옆에 붙는 메모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AI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 전달 속도를 극단적으로 좀 높여주는 메모리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GPU 옆에 붙는 메모리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바로 여러 층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램이 아니라 메모리를 위로 여러 층을 쌓고 TSV 구조, TSV 구조라 하면은 자, 램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쌓았을 때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그 연결을 하는 걸 TSV 구조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고난도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 이게 AI 시대의 필수 부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학습 데이터 센터에서
속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라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럼 기존까지는 뭘 썼냐? 바로 일반 D램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램, 일반 D램이라고 있었습니다. D램. D램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구조부터가 다르고, 그러면 왜 일반 D램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HBM을 자꾸 이 GPU에 넣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AI에서는 필수입니다. AI에서는 GPU가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라는 것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라는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 D램을 넣을 경우에는 속도가 부족해가지고 GPU가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을, 일반적인 D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D램 하나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빠르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HBM을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PU 옆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이거를 속도가 안 나오면 결국 이 친구는 AI, 이 GPU 같은 경우는 사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스포츠카를 샀어요. 스포츠카를 샀는데 경차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스포츠카의 효과가 나오죠? 아무 효과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HBM이 오르는 이유, 요거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VIDIA AI GPU의 필수입니다. 필수. 자, AI GPU에는 HBM이 들어가는데, AI 서버, 우리 최근에 이 주식시장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양자암호, 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보안 이런 쪽에 엄청나게 최근에 사이클이 강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서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수요도 당연히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고 미세 구멍,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죠. TSV, 이 기술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세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고난도 제품. 이 미세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게 TSV인 겁니다. TSV.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고난도다. 만들기 너무 어렵다. 그 다음 이제 공급이 부족합니다.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생산에 늘려도 수요가 지금 현재 못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에서 26년 물량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미 선 계약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키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게 지금 현재 HB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D램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라도 단가와 수익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익률 개선의 기대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통상적인 매매를 할 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뭐 재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매매에서 단기 수익 매매,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매매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이 이익률 개선 기대가 크다는 것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수 있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 그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네 가지로 좀 쉽게 보면, AI가 커지는 만큼 NVIDIA의 실적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 NVIDIA에 들어가는 필수품이 바로 HBM인 겁니다. 근데 HBM이 지금 얼마를 줘도 못 사요. 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선 계약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더 줄게 하면서 비싼 가격까지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마진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겠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주가 뭐냐? 바로 SK입니다. SK. 이 친구는 왜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를 추천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모회사는 SK 하이닉스의 모회사예요. SK가. 그러니까 자회사의 실적은 곧 모회사의 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지분 일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 1.25조 정도의 현금까지 현재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재평가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SK의 실적 좋은 회사들을 제가 몇 개 좀 갖고 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이 친구가 핵심이죠. SK 하이닉스. 이 친구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HBM 때문에 실적이 지금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6년 1분기에 37조를 넘어서면서 지금 계속된 엄청난 이 실적과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SK가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죠? 바로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에 영향을 받는데 25년 실적도 하이닉스의 효과로 좋아요. 왜?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20% 정도의 실적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SK 스퀘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K 스퀘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SK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입니다.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죠. 그러니까 25년 영업이익이 2039억으로 바이오 자회사 중에 가장 실적이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것도 있고, 결국 이 시장이라는 게 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면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이 회사가 아무것도 하질 않는데 왜 사야 돼? 라는 입장이 주식 시장인데, 그 입장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일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윤활유 쪽은 좋아요. 근데 이제 SK 온 배터리 쪽은 좀 적자 부담이 있죠. 근데 배터리 온 같은 경우에도 SK 온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하지만 윤활유 영업이익이 6,076억으로 정유 쪽에서 지금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SK가 모회사죠. 모회사.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 이 자회사 모회사의 개념을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미모, 엄마모 해서 모회사인 거고, 자회사 같은 경우 아들 자자를 써서 자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그러니까 즉 자식, 내가 갖고 있는 자회사,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가치적으로 설명을 한번 또 들어가 보면, 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매출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당기순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매출액은 말 그대로 이번에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매출액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거기서 당기순이익은 뭐냐? 근데 이만큼 벌어서 우리가 인건비도 내고 뭐 공장도 돌리고 직원들 밥도 사주고 하고 남은 돈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는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뗄 거 다 떼고 정말 100% 순수익을 말하는 게 당기순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액은 정말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줄 수 있지만, 지금 당기순이익은 23년 적자였던 게 24년 흑자로 바뀌고, 25년엔 그 흑자가 거의 5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오히려 매출액은 23년 대비 줄을 쓸 수도 있어도 지금 당기순이익만큼은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좀 봐야 되고, 결국 지배구조가 24년까지도 적자였지만 25년엔 흑자다.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비지배는 딱히 볼 필요도 없고,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랐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에서 순이익이 얼마냐 했을 때 지금 좀 상승세 계속해서 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적자 폭이 좀 커졌다고 하더라도 26년엔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 25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26년엔 더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자체가 우리 회사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배 지분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 가치랑 연결되는 돈이 지배 구조다 보니 지배 구조를 보시면 좋고,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17거래일 정도? 이게 주식시장이 연을 250거래일로 계산을 합니다. 365일 중에. 그렇게 따졌을 때 한 달을 뭐 거의 20일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거의 한 달째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째. 지금 한 달째 외국인이 뭐 큰 양이 아닐 수 있어요. 뭐 37억 뭐 이렇게 큰 양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만 던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매도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다. 그러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보유가 돼야 되잖아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 현금 보유를 위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 뭐 이제 금융 투자까지 계속해서 매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 결국 뭐 선반영이다 혹은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좀 반대의 심리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정말 많은 수급세를 보이고 있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차트도 한번 보고 가 볼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바닥권은 저는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권은 잡혀 있고 이제 전고점을 뚫냐 못 뚫냐의 싸움인 거지 여기서 뭐 떨어지네 마네 이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세력들이 이쯤에서 계속 강하게 매집을 한번 했거든요. 오히려 개인들만 던졌던 상황이었던 거지 이 세력들은 계속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세력에 따라서 좀 우리도 같이 움직여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 목표 주가가 45만 원, 45만 원. 자, 그러면 이 목표 주가가 이 최고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제가 전고점을 돌파하고도 조금의 더 상승 여력에 있다. 그러니까 한 45만 원까지는 러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RSI 지표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이제 과매수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좀 시그널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도 정말 나쁘지 않죠. 매물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서 매집한 매물대가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최근의 주가 약 한 달의 주가를 봤을 때 매물대가 한 이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항선 지지선이 정말 뚜렷한 차트거든요. 이 차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게 조금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가 바로 SK인 겁니다. SK. 일단은 우리가 주말에 시장을 대응하는 거는 많이 어렵죠. 왜? 주말엔 장이 열리지도 않고 이제 뭐 주말에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뭐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장에서 주말 시장까지 봐오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말에도 원래는 유튜브를 찍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주말 영상까지 찍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말에 지금 제가 아무래도 원래는 이제 저도 다른 업무가 있고 다른 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주말에 계속해서 찍어주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실 때 혹은 이 다음 달의 시장을 대응하실 때, 왜냐면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4월도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고 그러고 나서 5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5월의 섹터도 봐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분기의 실적 발표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이 SK가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SK 스퀘어원 이런 종목,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이 실적이 발표가 났을 때 이 SK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아마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 7일 영상을 계속해서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우리 나의 주식일기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좀 영상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제가 드리는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급등주 같은 걸 잘 안 나가고 저는 정말
이 근거,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종목을 잡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월요일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